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과 그리고 지역 분석까지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과 함께 오늘의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와 함께 바로 들어볼게요. 네, 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상품들의 이제 해법이라는 게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죠. 어떤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했던 간에 그때 분위기, 시류 또는 또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거가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또 투자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요즘같이 부동산 규제 일본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임대차 3법까지 또 발의가 되면서 시행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전세값 상승, 그로 인한 매매 가격 상승은 이제는 불보듯 뻔한 부분이고요. 임대차 3법이 시작될 때부터 실질적으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한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있는 물량마저도 현재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추가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활로를 또 열어줄 새로운 신축 공급량도 현재 눈에 띄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현재 기존에 있는 주택들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 임대시장까지 불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제적으로 임대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절대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정책의 잘못된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을 다 따라서 뭔가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안정화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해법을 빨리 찾아야지만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실제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큰 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되지만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들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공략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단기 부동자금, 실제적으로 은행에 또는 현재 예금 또는 현재 금융 자산까지 다 포함시켜서 여기저기 가지 못하고 있는 돈이 한 1,200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과연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상품이 또 부각이 될지 또 어떤 부동산 상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겠지만 이 흐름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현재 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가 되는 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안정화를 취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 불확실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떠다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돈들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방향의 그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시대죠. 화폐 가치 하락하고 실물 자산 가치 증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저금리로 인해서 안전한 수익적 기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전세금을 높여야지만 당연히 수익금을 그만큼 내가 더 거둘 수 있다라는 어떤 저금리 기조 때문에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저금리 기조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서 무조건 금리가 낮아져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한은금통위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기금리를 여러 차례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생산 활동 인구 감소하고 1인 가구 수는 증가하고 거기 소형주택은 인기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작으면서도 입지가 좋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직중운접 지역이나 우수학군 선호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건 기본적인 틀입니다.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연령 구성비를 보시더라도 푸른색 라인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 25세부터 49세까지 정말 왕성한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죠. 이 인구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요. 위로 있는 고령층 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현재 청년층 인구들 비율은 줄고 당연히 이런 형태의 인구 구성 자체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영향력에 의해서 현재 평수대 어떤 신규 공급량의 물건 어떤 공급량의 평수대도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래 현재 가구원 수별 장래 추계를 보더라도 1, 2인 가구 또 3인 가구, 4인 가구, 다인 가구
5인 가구 이상은 현재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 1, 2인 가족이고요. 1, 2인 가족 수치가 실제적으로 2020년도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58% 정도 됩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높아진다 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은 이런 1, 2인 가구들이 어디로 가느냐, 1, 2인 가구들이 과연 어느 지역을 또 선점을 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 2인 가구를 포커스로 맞추어서 1, 2인 가구를 현재 집중 타겟으로 잡고 그 지역 안에 물건을 공급해야 된다는 게 이제 중론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앞으로 또 달라지겠지만 정책도 방향성이 달라질 테고요. 세제 개편도 또 일어날 테고요. 그렇게는 하지만 그래도 1, 2인 가구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1, 2인 가구를 현재 타겟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딘가 신림동 또는 현재 그 주변 신림 봉천이라든가 현재 강남 역삼 쪽 요쪽 지역들이 대부분 다 혼자 사는 인구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작은 주택이면서 혼자서 쓸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한 어떤 편의성까지 제공하는 그런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상복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지역에 현재 법인채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현재 기업체, 특히 이제 기업체들이 많이 이제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 지역 부동산 가격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현재 신설 법인 창업 분포도만 보시더라도 현재 붉은색과 푸른색의 같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들 보면 현재 중구라든가 아니면 현재 구로동 일대, 그다음에 현재 강남 역삼 또는 강남 서초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신설 법인 창업 분포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계속 기업체들이 현재 작든 크든 간에 생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직장 인구를 끌어들인다는 얘기겠죠.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지역에 소비를 할 테고요. 소비를 하면서 그 주변에 또 거주까지 한다면 실제적으로 거주에 관련된 편의성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이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